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에 접어드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와 제 주변에서 변화가 많아서 그런지 한동안은 왠지 내 현실에 제대로 발붙이고 사는 기분이 아니라 조금은 붕 뜬 기분으로 지냈어요. 사람 인생이야 어찌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제 의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제 인생이 당혹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분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짝을 만나 평생을 좋은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날에는 함께 슬픔 나눠가며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평범한 가정 이루셔서 자식들 길러내신 분들이셨기에 저도 인생에 큰 사건 없이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의 남편과 안정적인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을 때도 저렇게 감정 기복이 그의 폭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 힘들게 할 일은 적겠거니 했습니다. 다소 무덤덤한 성격의 저와는 잘 어울리는 짝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30 넘은 나이에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한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편이었기에 저 나름대로는 초장부터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남편감인지를 꼼꼼히 지켜보았죠. 왜 각자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 한다거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흥을 지나치게 즐기거나 밖으로 놔두는 성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도 술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셨고 일하느라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주말은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남편,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제가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 유일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주말을 그렇게 통째로 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가족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술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나 홀짝 마시는 신용이나 하는 정도였고 담배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고 어울리는 사람들 비슷한 편이어서 주변에서 헛바람 넣을 사람도 없어 보였고요. 저 만나서 연애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저 회사와 집만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서 크게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저도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닌데 남편은 저보다 더했어요. 보통 제가 이거 하고 싶다 하면 항상 군말 없이 따라주었습니다. 이만하면 남편하고 살면서 크게 마음고생할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제 제안에도 항상 긍정으로 답해주는 남편 모습에 고맙게도 했고요. 이렇게 남편 역시 저랑 만나면서 늘 단조로웠던 일상에 재미가 생기다 보니 즐거워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나 연주 씨 만나면서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아. 아마 연주 씨 아니었으면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 연주 씨랑 있으면 항상 즐겁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니 이보다 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니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저희 집과는 다르게 남편의 본가인 제 시댁은 이혼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고등학교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시아버지의 도박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을 하셨다고? 솔직히 처음에 남편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뭐 뉴스에서나 그렇게 도박으로 가산탕진하고 집안꼴 풍비박산 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만
저같이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들 주위에서는 흔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렇게 부모 문제로 상처를 많이 받았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남편은 무던한 성격이었어요.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었고, 아버지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셨어.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직장 동료 손에 이끌려서 한번 도박장에 나갔다가 그 길로 그만 도박에 푹 빠져버렸던 거지. 도박하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소리를 얼핏 주워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정상적인 사고를 파괴하는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저렇게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식 키우며 살던 가장도 한순간에 눈이 돌아버릴 수 있는 건가 싶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도박은 손목을 끊어도 못 끊는다고 하던데 시어머니와 갈라서기까지 할 정도였으면 어지간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림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걸리는 것 없어 무난하게 함께 같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친이 도박 중독자라고 하면 선뜻 좋은 생각부터 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히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편도 짐작했겠죠. 뒤이어 다급하게 남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주 씨,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솔직히 나 엄마 이혼하면서도 하나도 슬프다는 생각 안 들었어. 차라리 잘 됐다 싶었지. 가족들이 그렇게 외면할 지경까지 갔는데 얼마나 못 보일 꼴 많이 보였겠어. 이미 그때 나나 엄마나 아버지한테는 오만정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물론이고 나도 한 번도 아버지 따로 만난 적 없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당연히 연주 씨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뭐라고 했나? 다급하게 설명하는 남편 기색에 괜히 뜨끔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계산하던 마음이 들킨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차마 쉽게 꺼낼 수 없는 유년 시절의 큰 상처였을 텐데 그걸 듣고 위로의 말보다는 먼저 앞으로의 제 인생과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말았으니까요. 지금껏 제가 봐온 남편은 직장 열심히 다니며 성실하게 사는 책임감 있는 소시민의 전형이었어요. 결코 저런 도박 중독자 아버지를 둔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기 위해 남편 또한 그동안 애를 많이 썼겠죠. 저렇게 자기 아버지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을 텐데 원래도 남편이 그런 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일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더더욱 저런 사고 칠 일은 없겠다 싶기도 했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긴 아버지로부터 뼈저리게 배웠으니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할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허락 받으려고 처음 인사드린 시어머니는 좀 낯을 가리시는 듯 보였고 느낀 대로 말하자면 곧 며느리가 될 제게는 조금 방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가뜩이나 이혼 이후로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셔서 가깝게 지내는 친지나 지인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도 타고나길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셨는데 이혼 이후로 남편 친가 쪽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기고 이혼녀가 되었다고 외가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셨다고 해요. 지금이야 살다가 정 못 견디겠으면 갈라서고 마는 거지 하며 이혼이 그렇게 큰 흠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혼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니까요.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친정 부모에게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고초가 많으셨겠다 싶었습니다. 아유, 내가 석중 이제 장가를 보내는 날이 다 오고 미안해요. 내가 주책이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가 몰라. 첫 만남에서부터 아들 장가 보내는 우울함을 쉽게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셨어요. 가서 좋은 인상을 남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 눈물부터 마주하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도박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게 남편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였다고 했으니 그때부터 남편 고등학생 때 이혼하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고치는 도박 중독자 남편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탔을 시어머니셨어요. 그 힘든 결혼 생활 중에 유일한 버팀목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겠죠.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애틋하고 귀중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상황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기대지 못하는 몫만큼 아들에게 의지를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런 아들이 제짝 찾아서 독립해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니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속으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왜 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 역할 제대로 못해서 아들에게 남편의 역할까지 투영하는 외로운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들일수록 며느리를 자신에게서 아들 빼앗아가는 적으로 여기고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첫인상으로는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는 시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표독스럽게 굴겠나 싶은 생각은 들었으나 한 번 본 사람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그래도 자기들이 남들 눈에 어찌 보일지 정도는 모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애아버지랑 갈라서서 혼자서 지내고 있어서 홀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혼도 얘 고등학교 때 돼서야 한 거고 그러고 몇 해 안 돼 대학 가면서 얘도 독립해서 나갔으니 서로 각자 인생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아들 하나 있다고 아들한테만 내 인생 전부 거는 사람 아니니까 미리부터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그래, 우리 엄마 절대로 그런 분 아니셔. 본인들이 먼저 뜨끔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마 하니 방금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그 막장에 가까운 상황이 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거나 남편 놔두고 제게 연락을 걸어 대리 효도를 받으려고 하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한 이후인데도 저와는 거의 교류할 마음이 없어 보이셔서 도리어 조금 서운하게 생각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평소 결혼 전에 주고받던 안부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시때때로 연락을 하신다고 하니 아마 결혼 전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결혼식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부러운 티를 숨기지 못하더군요. 얘 진짜 시집 잘 갔다. 너 요새 며느리들이 가장 좋은 시댁이 뭔 줄 알아?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생사만 확인하면서 살아주는 거야. 너 진짜 로또 맞았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당신 아들내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꼭 나한테 전화해서 싫은 소리는 있는 대로 다 하신다니까. 부럽다 얘.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차지하나 하셔서 거리를 두시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제 고민은 다른 결혼한 친구들 앞에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얘기를 꺼냈다가는 도리어 눈치 없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소 사이가 서먹해서 그렇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감정 상할 일을 겪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남들은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는 성격의 시어머니인데 저도 여기에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시댁 문제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솔직히 몸이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처음 저희 집들이 할 때 외에는 아들 내외 신혼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제게 이렇게 연락을 걸어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까지 너무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제 쪽에서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릴 때는 있었습니다. 저도 말주변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제가 안부를 묻는 말에 딱히 물으시는 거 없이 단답으로 대화가 끊기곤 했기 때문에 통화라고 해봤자 간신히 몇 분을 채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은 별 문제 없이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하던 일이 있으니 각자 직장 생활만으로도 바빴고 아이 계획도 촉박하게 잡아놓은 게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먼저 찾아와 주면 찾아와 주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으나 그 외에도 별다를 것 없이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다소 대면대면하기는 해도 그만큼 서로 거리두며 조심하며 지냈기 때문에 크게 감정 상할 만한 일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다소 신경이 쓰였던 이러한 관계도 지내다 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말 맞다나 시어머니가 못살게 굴어 서로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것보다야 다소 거리감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서로 선 지키는 사이가 훨씬 낫다 싶더라고요. 평온하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느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이상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 자기 나름대로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한테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잘하게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은 항상 생겼으니까요. 비자금을 만들고 싶어 했던 생각까지는 조금 괘씸하긴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저한테 들키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든가 꼭 허술하게 행동해서 제게 덜미를 잡히고 마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은 눈 감아주다가 그 짓을 계속하길래 괘씸한 마음에 찾아낸 비상금을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더니 놀라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이러지 말라고 했지? 필요하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나도 딴 주머니 안 차는데 당신 자꾸 이러는 거 솔직히 나 기분 상해. 그 후로도 몇 번 더 어설픈 남편의 시도가 이어졌고 그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죠. 저라고 딴 주머니 차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혼했으면 저는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 이후부터 제 경제 상황을 남편과 공유하고 가진 것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부부로서 서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남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이렇게 슬금슬금 뒷주머니 차려는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크게 화를 한번 낸 이후로는 잠잠해져서 한동안 집안에 별일 없이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남편 출근 시간이 저보다 조금 이른 편이었기에 그날도 아침에 먼저 나간 남편과 하루 잘 보내자고 인사를 하고 일한다고 바빴어요. 그날은 부하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실수 때문에 예상에 없었던 외근이 갑작스럽게 잡혔습니다. 보통 남편과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면서 그날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지 혹시 멀리 나가게 될 일이 있다면 항상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원래 그날 외근은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근 나간 지점 바로 앞에서 남편과 우연히 맞닥뜨렸을 때 놀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회사에 이슈 터져서. 당신은? 아, 나도 갑자기 외부에 일이 생겨서.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밖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 남편은 타고나길
거짓말에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보다 과장된 행동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죠. 남편 말대로 정말 갑자기 회사 일 때문에 외근하게 된 거면 제 얼굴을 보고 저리 당황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급박해 일단 수상한 남편 태도는 넘기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 의심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나서 들어온 남편을 슬쩍 떠보았어요. 당신 원래 외근 잘 안 나가는 업무였잖아. 요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이 일은 무슨. 그냥 회사 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는 거지. 당신도 회사 일 해봤잖아.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저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며칠간 제가 회사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었어요. 한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성격에 무슨 일이 있다 한들 쉽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데 차마 나한테 말을 꺼내지 못하는가 싶어 안부 인사를 핑계로 남편 직속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과장 와이프분께서 어쩐 일로? 안부차 연락 한번 드려봤어요. 잘 지내시죠? 나야 잘 지내죠. 그러고 보니 안과장은 어쩌고 있나? 은근슬쩍 저희 남편 회사 생활에 대해 떠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제게 제 남편 안부를 묻는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아니, 출근해서 만날 보는 사람 안부를 저한테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직속 상사로부터 듣게 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회사에서 퇴근했다며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아무 말도 없이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하는 남편 말에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는 저를 보고 남편이 제 발이 저려서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디 안 좋아? 안 좋은 줄 알았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일하다가라도 곧장 달려왔을 텐데. 기가 차서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저를 보고 남편이 흠칫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어디 있다 왔어? 어디 있긴. 회사. 내가 당신 상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회사! 그 말에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추궁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리는 듯한 표정을 보자 그만 어이가 없어졌어요. 놀라도 내가 놀라고 환장을 해도 제가 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대뜸 무릎부터 꿇는 남편이었어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랬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회사 안 나간 지 2달이 넘었다면서 지금껏 그걸 숨길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최근 조금 수상하게 굴기는 했으나 설마 남편이 진작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매일같이 출근하는 척을 했으리라고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 제 배신감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정말이지 복장이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대체 뭐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해고까지 당해? 소송 얘기는 또 뭐고? 그게 실은 아니 우리 학교 선배가 진짜 이건 진짜 확실하다고 틀림없다고 하길래. 평소에 저 몰래 비상금 10만 원 숨겨보겠다고 안달복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기는커녕 항상 자기 주장 없이 무던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런 사람이 그런 대형 사고를 쳤을 거라곤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저 몰래 학교 선배라는 놈 꼬드김에 넘어가 투자한답시고 돈을 끌어다 쓴 겁니다. 제 수중에 있던 용돈으로 장난이나 친 정도였으면 어떻게 회사 문제까지 불똥이 튀었겠습니까? 저 몰래 투자를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남편 하던 일이 회사 공금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심지어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대서 투자로 돈 잃은 자리를 메꿔보겠다고 자기 돈을 쏟아붓고 또다시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일을 키웠다는 겁니다. 회사가 호구도 아니고 단기간에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겠습니까? 사측에서 남편의 부정을 알아채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당연히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사측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해고까지 당한 것도 모자라 아직 메꿔놓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기에 소송당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만 머리가 어지러워 휘청거렸어요. 여보, 이거나. 지금 나한테 여보 소리가 나와? 당신이 나를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가족까지 속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 몰래 웬 되지도 않는 투자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손을 대서 잘려놓고는 그걸 지금까지 속여? 도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작정이었어? 그런 것도 모르고 당연히 회사 가서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보고 재밌대?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숨겨? 여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내가 정말로 돌았었나 봐. 한번 돈 잃고 나니까 돈이 조금만 더 부으면 잃어버리는 거 더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눈이 돌아버려서. 너 진짜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게 도박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도박 중독으로 제 처와 자식을 불행의 끝까지 밀어넣었다는 시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시아버지와 남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대체 그런 시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면 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짓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도박과 뭐가 다른가 싶었어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 문제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면서 제정신 박혀 있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 싶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혈압이 터지는 거 아닌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친 남편을 집 밖에 내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당하고 나니까 이젠 정신 바짝 차렸어. 여보,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게. 평생 당신 말만 듣고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한 번만 넘어가줘. 나 한 번만 봐주라. 듣기 싫어.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감도 잡히지 않아 머리가 지끈지끈해졌어요. 살면서 남편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몇 날 며칠 없는 사람 취급하며 냉랭이 구는데도 섞어대지 않은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원래도 기가 강한 사람이 아닌데 제 잘못은 그래도 잘 알고 있는지 그저 납작 엎드려 기는 남편이었어요. 아마도 이 정도 스케일에 사고 쳐놓고 오히려 지가 버럭했더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간 부부로 살아온 정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저리 불쌍한 꼴을 자처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짜증스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남편에게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어쩔 작정이야? 내가 어떻게든 빨리 일자리 구할게. 회사 소송은 그것도 돈 버는 대로. 말을 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제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 간신히 내리눌러 참고 데리고 살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겠다 싶었어요. 지인 중 변호사가 여럿 있어서 일단 그쪽 통해서
남편 사측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따로 꿍쳐둔 재산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당장 수습할 여력은 되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이라도 해달라고 양해라도 구해볼 심산이었죠. 소송까지 오가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플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양해를 구해 법적 조치만은 피해보려고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중간에 명절까지 끼어서 시댁까지 가게 생겼으니 더 갑갑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 가는 몇 안 되는 날인 명절까지 빼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정작 시어머니께서 당신 자식 때문에 며느리가 이리 고생하는 걸 상상이나 하실까 싶어 남편이 또다시 괘씸해져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단하게 제사라고 지내는 것도 없는 집이라서 간단하게 저희 먹을 것 정도만 준비해 식사를 하다 문득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내가 말년에 서방도 없이 이리 살 줄은, 그 인간이 우리 석중이 반만큼만 되었어도 이리 살진 않았을 텐데. 나도 너처럼 저렇게 수더분한 신랑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시어머니야, 그간 저희 사정 모르시니까 푸념처럼 늘어놓으신 말씀이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묻어난 남편 때문에 잘 살아요? 제가 지금 저 인간 버려놓은 어마어마한 사고 수습하느라 어떻게 살고 있는데 분한 마음에 소리라도 꽥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 저희를 번갈아 보는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차마 말은 못 꺼내고 있어도 저를 보며 애원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에 간신히 입을 꽉 다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안방 문을 쾅 닫고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간신히 저 인간 데리고 살겠다고 마음먹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한순간에 풀릴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도저히 저 인간과 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제 아침밥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아, 당신 요새 나 때문에 고생하느라 살이 너무 내려서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그나마 자기 직장 잃고 홀로 외벌이를 시작한 제 눈치는 보였던 모양입니다. 혼자 돈 벌러 나가는 제 아침밥 상을 차려내며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어쩔 수 없이 또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 내 팔자가 더 안쓰러움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또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에 나도 참 내 팔자 내가 꼰다 싶었죠. 하지만 저 인간도 어떻게든 사이 풀어보겠다고 저리 노력을 하는데 그것까지 외면은 할 수 없어 결국 아침 밥상을 다 비우고 일어섰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남편의 아침 밥상 대령이 이어졌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 시간에 정성껏 제 밥상 준비해서 함께 먹고 남편이랑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하니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분노도 차츰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왕 일은 터졌고 같이 수습하기로 한 이상 계속 골래고 있어봤자 내 몸만 상하지 싶어 저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나갈 준비한다고 바쁘고 남편은 저 좋아하는 황태국 끓인다고 분주했어요. 앞치마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제법 살림하는 티가 나기 시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시간에 누구래? 초인종 소리엔 누군가 싶었는데 현관에서부터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한 번을 저희 집에 안 들리시던 시어머니가 이 바쁜 출근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 싶었어요. 방 밖으로 나가자 아들 차림새를 보며 분해서 시근덕거리는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 어쩐 일? 전에 본 적 없이 사나운 태도로 제게 달려온 시어머니가 그대로 손바닥을 높이 쳐들고 제 뺨을 내리쳤어요. 엄마! 감히 귀한 내 아들 데려다가 살림을 시켜?
너 이러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했어? 네 아침밥이나 차리게 만들려고? 감히 내 아들을 우습게 보고 너 그렇게 잘났어?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큼 버는 주제에 감히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한테 아침상까지 받아먹어? 이게 다 무슨 난리인가 싶었어요. 방금 맞은 뺨이 얼얼한 걸 보니 제가 정말 저 여자한테 귀싸대기를 얻어맞았다는 게 서서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제정신이야? 네 놈이야말로 정신 차려! 옆편 애들이 네가 뻔질나게 장 보러 다닌다는 소리 하길래 설마 싶었는데 지금 네 꼴이 이게 뭐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마누라 식모 노릇까지 자처하고 있어? 정신이 들수록 그만큼 빠르게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감히 저한테 손을 댑니까? 쥐꼬리만큼 번다고? 그러는 제 아들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 집안에 빚까지 지게 만들게 생겼는데 그거 맞겠다고 내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감히 이따위로 대한단 말입니까? 대기업? 대기업은 무슨 내 인생에 기생해서 마누라 등골 뽑아먹는 것도 모자라 내 눈치나 보고 빌빌거리는 놈을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판에 감히 나를 쳐? 당신이 뭔데? 이게 정말 미쳤나? 엄마 그만해. 엄마 정말 미쳤어. 저도 저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날뛰더군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경악할 사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야 간신히 이혼당할 위기를 넘긴 남편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벌인 사고 뒤치다거리 한다고 정작 애는 저 혼자 다 먹고 있었어요. 저 아니었으면 이혼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빚쟁이에 쫓길 처진 남편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제 앞에서 저리 쥐죽은 듯 납작 엎드리고 있었을 텐데 제 모친이 이리 패악을 부렸으니 자기도 당황했겠죠. 지금 나 저 사람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내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다급하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는 남편 입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전말을 듣게 된 시모였습니다. 남편 말이 이어질수록 시모의 얼굴도 아주 볼만하게 변해갔어요. 제 아들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겠죠. 제가 그러했듯이 아마 그 여자도 자기 아들이 이 정도 스케일의 사고를 칠 인간이라는 것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사안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모자가 그 푸닥거리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만 지금껏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편을 들며 저리 날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건 바로 저 남편 놈이 아닙니까? 애초에 제가 저놈 아니었다면 저 못난 놈도 귀한 자식이라고 아침 해다 바치게 만들었다며 시모라는 여자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뺨 맞는 수모 당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꼴까지 당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새끼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는 꼴을 보니 내가 그만 눈이 돌아서 네가 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손을 댔겠어. 여보, 여보 괜찮아? 미안해 여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작 저런 놈 때문에 이따위 취급을 받고 있는 제 신세도 기가 막히고 자기 능력으로 아들놈 사고 친 거 해결해 줄 능력도 없으니 그런 며느리 심기 거스를까 싶어 뒤늦게 제 눈치를 보는 시모꼴도 웃기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남편놈이 고작 제 앞에서 우는 신용 몇 번 했다고 저걸 데리고 살아주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 기가 찼습니다. 이제 제대로 현실을 파악했으니 저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요. 저놈이 이렇게 못난 놈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한테 아침 받아먹는 이유로 뺨 맞는 건 그래도 된다는 소립니까? 며느리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대바람부터 쳐들어와서 나한테 손 찍어 말 생각을 해!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저런 못난 자식 들이밀고도 며느리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내가 당신 애들을 왜 참아줘야 해? 고작 쥐꼬리만큼 버는 며느리한테 자식 새끼 빌부터 살게 만들어 놓고. 당신 애들 그렇게 아까우면 아까운 대기 아들 도로 데려가세요. 여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모자가 뒤늦게 제 앞에서 쌍으로 무릎을 꿇었다 한들 한번 마음먹은 것 되돌릴 생각 더는 없었습니다. 사고 친 놈 따로 있고 그거 수습해주는 사람 따로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저 인간 하나만 버리면 끝날 문제였어요. 한 번 돈 사고 친 놈이 두 번이라고 못 칠까? 고작 저놈 혓바닥 몇 번 놀린 것에 넘어간 스스로가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밥 차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귀한 아들놈인데 내 놈 사고 친 거야 네 모친이 수습해 주시겠지. 어차피 당신 남편 덕분에 그런 놈 뒤치다거리는 신물이 나게 해보셨을 테니 너 같은 놈한테 이골이 나지 않으셨겠어? 근데 나는 좀 빼주라. 나는 더는 이렇게는 안 살련다. 여보, 여보 제발. 아가, 아가. 엄마, 이 사람한테 얼른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놈의 새끼가 칸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나. 돈 사고를 이렇게 크게 치고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래도 니놈 하나 믿고 살아온 세월인데 지 아비 아들놈 아니랄까봐 이런 짓을 벌여? 지금 누구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그 도박쟁이 정신 나간 놈이랑 같아? 이 정신 빠진 놈이 그게 도박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제게 정신없이 빌던 것도 모자라 서로 싸움까지 붙은 저 모자꼴이 아주 한심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밥 해다 바치는 것도 아까워 죽겠다던 귀한 아들 자식은 어느새 집안 말아먹을 때려 죽일 놈의 자식 새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지금 누가 앞에서 행패야?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꺼져. 그렇게 제 집에서 그 두 모자를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 번 결심이 서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선 남편 회사 일 해결하겠다고 그나마 가진 제 돈까지 써서 급하게 막아두었던 것부터 싹 다 회수해서 빼버렸습니다. 저도 저 돈 모으겠다고 제 나름대로 죽을 힘을 써서 일했는데 일확천금에 눈이 뒤집혀서 마누라 배신하고 남의 돈에까지 손댄 그런 놈 살려주겠다고 이 귀한 돈을 써요? 회사의 소송을 막아보겠다고 동원했던 변호사 인맥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싹 연락을 돌려 지금까지 사건 무마하기 위해 하던 일 모두 멈춰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차피 남편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제 지인들이 제 얼굴 보고 도와준 일이었으니 굳이 귀찮은 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나마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회사와의 대화 창구가 모조리 끊어져 버렸어요. 그 사달을 내놓고 책임은 회피한 채 마누라 등 뒤에 숨어 빌빌대던 남편 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 모든 일을 벌인 남편 놈이었죠. 여보, 이렇게 갑자기 도와준 거 싹 다 끊어버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거야 네 사정이지. 그러는 너는 내 생각해서 나 몰래 돈 빼돌린 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훔쳐다가 엉뚱한데 꼬라박았냐? 일 버린 것도 너고 돈 날린 것도 넌데 왜 그 고생을 내가 다 떠안아야 돼? 네가 벌인 일 당연히 그 책임도 네가 져야지. 아가, 제발 이러지 마라. 너 아니면 누가 애를 거둬주겠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라고 그런 서방 안 겪어봤니? 그래도 부부 아니니. 힘들 때 부부끼리 서로 힘이 되어줘야지. 얼마 전에 내가 뺨 때린 것 때문에 그래? 정 네 분이 안 풀리면 그래, 내가 얼마든지 맞아줄 테니까 너 속 다 풀릴 때까지 실컷 때려. 응? 어떻게든 제 마음 돌려보겠다고 자기 뺨까지 들이밀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 꼴이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매몰차게 말하는 저였어요. 내가 댁이랑 같은 수준인 줄 알아요? 그러는 그쪽도 그런 남편놈 더는 못 견디고 이혼해버려 놓고는 왜 저더러는 저런 모자란 놈을 데리고 살라 그래? 자기도 못 해놓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 아들이나 데리고 돌아가세요. 여보 제발. 아가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 아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아들 갉아먹는 죽일년 취급을 하며 손찌검까지 하더니 제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비는 모자꼴을 보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비일빌대는 꼴을 실컷 비웃어 주었어요. 당연한 결과지만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이미 남편 회사 문제로 가족들과 제 지인들에게까지 아름아름 저희 부부 사정이 알려져 있었기에 제 이혼 소식에 다들 뛸 듯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게 칭찬까지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잘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 뒤치다거리 해가며 그 모자란 놈을 데리고 살아? 그런 놈하고 살 바에는 갈라서는 게 100번 나아. 암만 요새 세상에 이혼이 뭐 그리 큰 흠이라고? 내 새끼 마음고생 몸고생하며 돈까지 이런 것보다 훨씬 잘 된 일이지. 유일한 동아줄인 저를 잃었으니 전 남편과 시댁화세가 급격히 기운 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시일이 좀 흐른 후에 경찰로 일하고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게임장에서 푼돈 걸다 현장 검거 나온 경찰에게 걸렸다고요. 어차피 돈도 없어서 워낙 푼돈이라 훈방 조치되었다고는 하나 이혼 후 놈이 어찌 살고 있는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빨리 발 뺀 것이 천운이다 싶었죠. 제 아비를 보고도 저렇게밖에 못 사는 놈이라니 불쌍하다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간과는 영원히 안녕을 고하고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제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리하는 게 맞죠. 제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남겨두고 제 길을 나아가야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